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트입니다. 오늘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타임 파워라고 하는 시간 관리에 관련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 관리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시간 관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말 멋진 위대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삶을 잘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책에 한번 시간 관리에 대한 좋은 조언들 몇 가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삶을 사랑하십니까? 삶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삶이란 바로 시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순간 한순간 1분 1초가 정말 누구에게나 중요한 시간이겠죠. 그래서 정말 삶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그 시간을 소중한 사람과 귀중한 것, 가치 있는 일에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건 매 시간별, 매 분별로 시간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명백하고 확실하게 결심하는 거다. 매 시간, 매 분, 이런 세부적인 시간 자체를 정말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명백하고 확실하게 결심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내가 쓰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의 시간 또한 내가 소중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출발점으로 해서 나를 구조화하는 것, 나의 긍정적인 확언을 계속 되뇌이면서 시간의 관리에 대해서 더 명백하게 하도록 자기 암시를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확언 중에 나는 시간 관리에 탁월하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주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은 시간 관리에 탁월하다. 나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한다. 나는 최고로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최고로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도 정말 중요한 일을 꼽아내서 하는 것도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조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고도로 효율적인 사람으로 내 자신을 시각화해 보는 것. 나는 정말로 조직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람이다라고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의 효율적인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또 반복해서 상상해 보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정말 업무를 효율적으로 중요한 일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것. 네, 이런 자기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를 구조화하는 데 필요한 건 긍정적인 확언과 나의 모습에 대한 시각화, 내 모습의 긍정적인 모습을 상상하는 것. 자, 그리고 페이지 49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성취율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라. 어떤 일을 이제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어떤 일을 평범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대한 효율을 높여서 해내는 것.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죠. 말이야 쉽지, 이거를. 네, 근데 이제 성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쉬운 방법 하나가 계획을 꼭 적어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소에 계획만 세우고 적어두지 않은 사람과 계획을 생각하고 적어둔 사람, 노트에 종이 한 장에 적어둔 사람과의 성취율의 차이는 확연하게 틀렸다고 합니다. 달랐다고. 그러면 적어두지 않은 사람의 성취율을 4%를 보였다면 계획을 적어둔 사람에게는 그 성취율이 46%까지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규칙적으로 계속 볼 수 있도록 꼭 계획을 적어두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 3가지를 지금 생각나는 김에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적어둠으로써 나의 인생을 분석해 나가는 것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을 한번 여러분 꺼내보시고 가장 중요한 목표 3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나는 것. 네. 이번 연도에 뭐 돈을 얼마만큼 모으시겠다. 뭐 이런 계획도 좋으시고 또 몸무게를 몇 킬로까지 달성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내 자기의 관리라든가 또 행복을 위해서 목표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당신의 사업과 개인적인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적어봐라. 시간이면 시간, 금전이면 금전, 또 나의 재능이면 재능, 인간관계 아니면 소질, 능력, 내 능력, 자기계발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해서 한계를 짓지 말고 한번 적어보고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상상을 해봐라. 목표가 분명하기만 하다면 다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네. 정확한 목표 일단은. 네. 근데 이렇게 써서 모든 걸 다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목표를 썼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목표를 조직하고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선택한 후에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적는 것. 네, 모든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서 빨리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달성하는데 항상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럼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첫 번째는 장애물 제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한계 지점을 발견하는 것. 사람이 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난 여기서 한계야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좋다고 해요.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더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서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질문을 던져보시고 내가 빨리 이 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거의 결정적 요인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그럼 그 한계 지점에 정확한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르게 자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나에 대한 어떠한 그러면 뭐 필요 지식이나 기술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결정이 내려졌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지도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질문도 질문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질문을 하는데 막 말을 길게 하면서 무슨 말인지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이렇게 질문하면 조언을 주려는 사람도 사실 무슨 말 하는 거지?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무엇을 모르고 어떻게 질문해야지 답을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해답에 대해서 정말 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든지 사전에 계획을 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사전에 계획하는 거, 자기 자신을 조직화하는 것, 84페이지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단정함은 매우 핵심적인 습관이다. 책상, 사무실 이런 곳을 청소하면 우리가 어떤 단순한 그 업무 이상의 무엇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책상이 완전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을 때, 사무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을 때. 근데 이제 치우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조금 어지러지면 바로바로 치워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언젠간 치워야지 그러면 계속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내 자신이 능률적인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같이 업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발짝 물러나서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지갑이나 서류 가방을 이런 지갑, 만약에 되게 이제 깔끔한 지갑이 있어요. 아니면 내 지갑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막 엉망진창이야. 어떤 사람이 이런 지갑을 가지고 다닐까? 그럼 이런 사람도 삶이 조금 막 엉망이지 않을까? 이런 상상이 드는 거죠. 내 모습을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뭔가 정리정돈이 잘 되고 깔끔하고 이렇게 지갑을 정리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지갑을 가질까? 이래서도 능률적이고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런 지갑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그리고 집을 봤을 때 이런 집에서
누가 이런 집에서 살까? 뭐 이런 거. 네, 깔끔한 집에 가면, 뭔가 되게 완벽해 보이고, 철도 철미해 보이고, 집안이 깔끔하면. 그리고 이제 중요한 업무를 내가 직장 상사라면 누구한테 맡길까?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을 본 그 사람일까? 엉망진창인 사람일까?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개인 생활을 조직화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뭔가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인데,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둘 것. 근데 이제 주말 저녁 같은 경우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학원, 출근하기 전에, 업무가 좀 쌓여 있을 것 같으면, 사실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괜히 걱정이 막 되는 거야. 가서 그 일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막 걱정이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미리 그걸 조직화해서 준비해 놓고 하면 잠도 더 편안히 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스케줄, 시간표를 작성해 보는 것. 또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를 좀 일찍 시작하는 거. 근데 말처럼 쉽지 않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 순간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적인 파일 시스템을 사용, 분류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컴퓨터 폴더 어떻게 잘 정리되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노트북을 이제 사용하는데 폴더에 막 여기저기 자료가 막 난잡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마음 먹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올라가고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우리 사람인지라 에너지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에너지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한테 최고로 중요한 일에 내가 에너지가 업된 상태에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 처리하는데 어떤 메모를 해야 된다거나 뭐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할 때 뭔가 필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수첩하고 펜을 저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핸드폰 녹음을 딱 눌러서 녹음기를 바로 사용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시간 절약 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녹음기를 사용하는 건 제가 대학 다닐 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영문학과에서 공부를 하면 외국인이 교수님이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미국식 영어는 좀 괜찮지만 영국식 영어는 사실 이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때 계속 이제 필기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강의 전체를 녹음을 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녹음기 되게 괜찮아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왜냐면 손으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여행의 생산성을 이제 높이는 데 있어서 마지막 방법에는 1등석, 이코노미석 뭐 이제 좌석들이 있잖아요. 근데 1등석에 진짜 집중할 수 있는 비용은 좀 들지만 그 좌석에 있으면 한 3시간 동안 할 일을 1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사실은 똑같은 일이어도 1시간 만에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막 3시간 막 집중이 안 돼 갖고 내 환경에 따라서 또 일 처리가 더뎌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행의 생산성이라고 해서 여행을 가면서도 업무를 하는 거. 근데 이제 여행을 가면서까지 일을 하는 거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네, 여기에 나오긴 했는데. 자,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천재처럼 일해라. 체계적으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체계적으로 천재적으로 일하는 거. 천재처럼 일하는 거. 그럼 이제 천재처럼 일하는 방법이 딱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체계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두 번째는 이제 유연한 태도도 좀 필요하다고 해요. 일을 하다 보면 막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해결책은 없는가?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질문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 집중력이 있으면 사실은 막 3시간에 해야 되는 거 1시간에 집중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3가지. 첫 번째는 일의 순서를 따르는 것 체계적으로. 두 번째는 유연한 태도, 융통성 있는 태도. 다른 대안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는 거. 세 번째는 집중력. 네. 자, 그리고 시간 낭비하는 요소가 7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전화. 일하고 있는데
저도 항상 경험하고 있지만 전화가 옵니다. 이제 근데 일적으로 이제 전화가 오거나 하면 사실은 빨리 단칼에 잘라서 끊기가 쉽지는 않죠. 계속 상대방에서 말하는 입장인데 이 전화가 진짜 힘든 요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상치 못한 방문객. 네. 예상치 못하게 와서 계속 여유 있게 차를 드시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방문객. 세 번째는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길어지는 회의. 그 다음에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긴급 상황. 그 다음에 일을 미루는 것. 이것도 시간 낭비의 요인이라고 해요. 아, 다음에 하지 뭐. 일을 한 개 미뤘어요. 그 다음에 또, 저것도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 엄청나게 쌓여서 나중에는 10시간 걸려도 못합니다.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도 시간 절약하는데 방법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사교 활동과 잡담.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이제 친구가 뭐해? 너 뭐해? 이러다 보면 잡담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못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부단한 거, 결정을 빨리 못 내리고 막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에 빠져 있는 거. 이것도 시간 낭비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간 낭비에 대한 팁이 또 이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전화가 하나의 또 일이었잖아요. 전화 통화. 그래서 전화 받는 것도 최대한 빨리 받고 빨리 끊으라고 해요. 근데 이제 또 너무 내가 먼저 빨리 끊으면 빨리 끊어서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끊고 빨리 받고, 그 다음에 전화 통화로는 잡담을 하지 마라. 10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딸도 보면 계속 전화 통화하고 무슨 할 얘기가 많은지 계속 10대라면 이런 사교 수단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할 일도 많으니까 이거는 빨리 필요한 내용만 하고 끊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도 전화한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빨리 알아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전화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전화에 대한 어떠한 조언 중에 하나가 전화를 받지 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화 받지 마. 네, 근데 저도 스팸 전화는 매일 오는 070 전화가 있어요. 그럼 그런 전화는 아예 안 받거든요. 네, 안 받는 것도 이제 중요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업무 중에 전화 통화를 해야 된다면 그 통화 목록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화 통화를 해치우겠다라고 그 모아둔 내가 생각해 놓은 시간에 전화 업무를 끝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기치 않은 방문객. 이거 정말 쉽지 않죠. 예기치 않은 방문객.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업무 중이란 알림판을 구해서 문에 걸어두라고 합니다. 업무 중이라는 알림판을 구해서 문에 걸어두라. 자,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근데 또,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빨리 일어나라. 근데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친하신 분이 계신데, 바쁘신 분이에요. 이제 부동산 막 일하시고 그러시는 분이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분이 바빠 보여요. 내가 바쁜 게, 뭐 이제 여쭤보는 바쁘면, 바쁘신데 얼른 가셔야죠. 바쁘신데 얼른 가셔야죠. 이렇게, 내가 바쁘다라는 거를 피력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바쁠 거라는 거를 피력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끔 유도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회의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거. 근데 이거는 회의의 주최자가 시간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입장에는 이제 진행자가 길게 말하면 이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회의의 진행자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핵심만 빠르게 회의를 할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고 회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회의 질질 끌면서 막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거 정말 싫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냥 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거의 능력 있으신 분들은 회의도 짧고 깔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유부단함. 자, 우유부단함. 결정을 내리는 거. 결정에도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20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결정. 결정도 사실 능력인데. 두 번째는 위임할 수 있는 결정.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결정하는 것도 사실 할 일이 많은데 힘들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이 아니라면 위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임하는 것. 세 번째,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 정말 너무 위험 요인이 크고 힘들 때는 그것도 빨리 힘들다라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결정도 빨리 내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가피한 결정. 어쩔 수 없을 때. 조직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해고해야 한다던가, 뭐 이런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도 있게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더 나은 결정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 나은 결정을 하는 방법. 여기 나오나?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 더 나은 결정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마감 시한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어가지고 뭔가 빨리빨리 대답하고 빨리 결정하는 그런 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너무 빨리 결정을 하고 후회를 엄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결정을 못 내리겠다면 그거에 대한 마감 시한을 이제 정해놓고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사실을 파악하고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후회 없는 결정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서 나중에 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결정을 했으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후회가 되면 다음번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사람은 이제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자꾸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또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엔 굉장히 신중해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신중해가지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이게 조금 그러다 보면 좀 의견 차이가 있는데 서로 보완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감하게 나아가라. 과감하게. 의사결정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결정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 다 실패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한 실패가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라. 한번 실패했다면 다음번엔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니까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연습이고 스킬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간 관리에 관한 내용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첫 번째 방법이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해라. 물건을 이제 구매할 때도 저희도 우리 집 강아지 개껌을 이제 사는데 나갈 때 항상 간식을 하나씩 주고 가니까 간식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맨날 나갈 때마다 하나씩 사는데 인터넷으로 그냥 왕창 한꺼번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한꺼번에 구매하는 거. 그래서 화장지도 살 때 그냥 왕창 사놓고 하는데 조금 돈 낭비가 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사야 되고 계속 쓰는 물건이라면 한꺼번에 구매하는 게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거리를 묶어서 처리하는 것. 비슷한 일들을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문서 업무면 문서 업무. 뭐 전화 업무면 전화 업무. 그리고 만약에 외근을 나가신다라고 하면 나갈 때 필요 물품을 메모했다가 나가는 길에 같이 뭐 구매를 한다든지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 시간 절약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 신속하게 엄청 빠르게. 근데 저도 가끔은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데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 시간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시간 엄수가 될 수 있겠죠. 시간 절약하는 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에 관한 내용, 중요한 팁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정말 좋았던 부분은 우리가 시간 절약 팁에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갑자기 소리가 났네요. 좋았던 부분이 어떤 일 처리하는데 어떤 녹음기 사용하는 거, 빨리 이제 메모를 할 수 없다면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 또 비슷한 업무를
묶는 것. 그리고 시간 낭비하는 요소들을 내가 잘 대처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전화라든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을 때 네, 빠르게 처리하는 것. 그리고 한꺼번에 일거리를 묶어서 처리하거나 한꺼번에 어떤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구매하는 거. 그리고 또 결정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급하게 결정하셔서 후회하시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시간 절약 팁에 관한 내용을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을 참고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다 누구나 우리만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어떠한 틀을 가지고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한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라. 왜냐면 이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린 누구나 사람인지라 못할 것 같아 라는 나만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련한 시간 절약 팁,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시간관리 기술이었거든요. 네, 마지막에 말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